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에듀 프리미엄 교육그룹 대표원장 크리스입니다. 지난 11월 입시 설명회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 저희 크리스티에듀 2023 신학기 학부모 설명회를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2023년 2월 중순이 되었고 3월 개학이 이제는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보통 학생들은 이 방학 때 내가 무엇을 했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때로는 막막한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방학 하루는 학기 중 3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방학을 얼마나 알차고 잘 보냈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새 학기, 새 학년을 잘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온라인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서 이번 겨울 우리 학생들은 어떤 방학을 보냈는지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릴 거고요. 또한 최신화된 정보, 달라지는 교육 과정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이를 대비하는 전략을 어떻게 우리 학원은 대비를 하였는지, 그래서 이 신학기에는 우리 학원이 어떻게 아이들이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설명회 처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들인데, 네, 그래도 저를 또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영어학원 원장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 때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공부를 하다가, 네, 제가 20살 때부터 첫 과외를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모든 교육 기업들의 저희 이름은 크리스티 에듀라는 교육 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학원은 뭐 하는 그룹인지, 그리고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살 수능 직후 제가 첫 과외를 시작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본격적으로 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화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첫 과외생한테 들었던 그 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그 소개인데요. 사실상 이제 저희 지향하는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진정성, 이 변하지 않는 교육 철학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될 때까지 재방문해서더라도 우리는 될 때까지 한다. 이것이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자 미션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고 계시면, 네, 제가 믿는 이 종교 하나님의 세상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기업이 저희 학원의 미션이고,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책임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성적만을 저희가 그냥 목표로 하는 학원은 아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원의 본관과 또한 또 중고등관의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학생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정말 최고의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더욱더 더 나은 꿈, 좋은 꿈, 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환경조차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네, 학생 10명당 한 명씩 해외 아동을 저희가 돕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단순하게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웠던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표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겨울방학 우리 학원에서는 윈터스쿨이라는 이름들로 중고등부가 진행이 되었고, 또한 다양한 원어민 특강들을 통해서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다양한 커리큘럼들로 아이들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뭐 리딩, 스피킹, 쿠킹 클래스를 다양하게 들었고요.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사진들처럼 굉장히 또 재미있는 수업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고등부는 윈터스쿨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또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중등부 같은 경우는 전 강좌가 원장인 제 수업들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과 확인을 할 수 있는 발표 수업, 즉 메타인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고등부 같은 경우는 스터디 캠프를 포함하여서 정말 전 과목을 1.5배 연장을 해서 수업을 듣는 그런 정말 알찬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암기 과목, 특별히 뭐 중학생 같은 경우들은 뭐 과학이나 사회 역사 같은 경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탐, 과탐까지 매일 오후 1시부터 4시 반까지 제 감독하에 아이들이 직접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무박일 중간고사 시험을 보기도 했고요. 또 대부도로 가서 바비큐도 했는데 네, 또한 또 한 가지 프로그램들이 뭐였냐면 선배와의 만남 또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선배는 누구였냐면 대한민국 탑 15위 동시 합격생이었는데 그 선배와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한 질문을 하였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들어볼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윈터스쿨에 가졌습니다. 네, 고등부 윈터스쿨 때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 정말 많은 인원이 저희 윈터스쿨의 스터디 캠프를 같이 떠났는데, 아침 7시에 기상 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네, 바베큐도 진행하고 공부도 하고 또 시험도 보고 아침에 이 새벽에 동트지도 않는 이 새벽에 기상 미션을 진행을 했는데, 전체 학생이 나와가지고 기상 미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했었던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너네 정신력 하나는 진짜 대단하다. 정말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단순하게 공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확한 동기부여, 정말 아이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 주는 것이 우리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굉장히 유명한 격언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이 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인데요. 해석해보자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오늘 하루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점심은 무엇을 먹지, 뭐 내일은 무엇을 할까,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까지 해주시고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선택이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고 또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의 우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왜 서두부터 이 선택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앞으로 변화하는 교육 정책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자율성과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정말 중요한 내용을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11번째 교육과정입니다. 왜 이름이 2022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이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2022년에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네, 정말 11번째 교육과정인 것처럼 네, 정말 많은 이 이전 교육과정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원래 문재인 정권 때 발표가 되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전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작년 2022년 12월 22일에 정확하게 이 교육 과정이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모든 설명회 때의 내용들이 앞으로의 교육 과정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예측 관련한 그런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의 말씀드린 내용은 초1부터 고3까지 적용되는 모든 교육 과정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잘 경청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달라지는 교육 과정의 핵심 포인트는 학생의 자율성, 선택성 강화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언제 적용이 되는 것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 적용 시기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아이가 몇 년생인데 그러기 때문에 언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화면에 적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적용을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부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적인 변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디지털 AI 소양 교육의 비중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는 놀이 방식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관련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업 방식뿐만 아니라 교과서 또한 디지털 교과서, 또 이북, 인터넷상의 정보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여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서울권 초등학교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이미 활용 중에 있고요. 또한 다른 학교, 다른 국가의 친구, 멘토와 소통, 즉 원격 소통을 도입하여 교육 협업을 이룬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도입이 될 건데 미래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질 생태 전환 교육, 또 민주 시민 교육, 노동 인권 교육을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도입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연계 학기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으로 진학하기 전에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서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진로 연계 학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진로 연계 학기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서 운영이 되고요. 학생의 역량 개발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둬서 학습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 개혁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이 핵심은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입에서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이 40%로 확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준비와 전 과목 정시 준비를 위해서 주요 과목의 기초 학업 역량을 탄탄하게 다져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수학의 중요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었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절대 과목인 이 수학,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 정리를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크리스티 에듀 학원에 맡겨주시면 이 0.1%의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거 약속을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학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티 에듀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학원은 유일하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있는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을 그냥 전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초1부터 고3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학년에 무슨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년부터는 시간표마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들을 밑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학원이라는 것입니다. 본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1까지 특화되어 있고요. 어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 기본, 심화 과정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과 같은 경우는 중1부터 고3까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레벨별로 또는 등급별로 이제 개별 지도가 들어가는 중고등관이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년별로 맞춤 수강 과목을 지도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전과목 학원처럼 그냥 너네 다 전과목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필요한 이 어학을 정말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영어 어학을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정말 필요한 이 수학 과목을 병행할 수 있도록, 또는 중학교 1학년부터는 국어 과목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말 학년에 맞는 맞춤 수강 과목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탑 교사진들이 저희 학원에서는 있습니다. 영어 어학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문 강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학원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정말 대한민국의 탑 교사다라는 것을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제가 아까 소개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조금 민망한 부분인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티 에듀를 이끌고 있는 이 크리스 원장, 저는 열정과 패기 하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특강을 진행을 한다든지 현장에서 지금마저도 아이들을 현장에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 또한 캠프 기획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또 이끌고 있는 것조차 저입니다. 사실 이번 주 월화수 방학 때도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휴가를 반납을 하고 이 설명회를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정말 현장에서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무엇이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것일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원은 실내 마스크가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번 이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실내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떠한 또 한 아파트의 카페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니네가 뭔데 정부에서 실내에서 마스크 쓰지 말라는데 니네가 뭔데 정말 마스크를 쓰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이 리더십으로 이끌고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한 이 아이들이 그런 쾌적한 환경 안에서
아이들을 정말 좋은 성적으로 또는 정말 행복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가 직접 연구를 하고 커리큘럼을 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원을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네, 학부모님들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학 발달 능력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혹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도 왜 우리 아이가 정말 저학년인데 왜 굳이 어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하지만 영어라는 과목은 고3까지, 수능까지 절대평가로 인해서 가장 먼저 잡고 가야 할 과목입니다. 네, 그러니 그 이유가 뭐냐면 유학이나 내가 원어민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건 사실 옛날 생각이고요. 요즘에는 어학, 그러니까 초등 어학 때 스토리북을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문장 노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시기 때 문법을 문법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 나가면서 I am a boy에서 예를 들어서 I 다음에는 am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알기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보면서 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웠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독해 성적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학원에서는 매일 1시간씩 영어로만의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시험을 통해서 이제 습득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초등부는 특별히 이 영어에 대한 흥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네,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은 저희 코로나 이전 때까지 정말 매달마다 알차게 진행을 했던 우리 학원의 이벤트들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현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지 못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제는 코로나가 점점 완화가 되면서 이번 2023년부터는 코로나 이전에 시행됐던 실제로 진행했던 우리 학원의 모든 이벤트를 다시금 부활을 시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4월 5일 식구일 때도 아버데이라는 이름으로 선생님과 영어로 나무를 심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거고요. 5월 달에 페스티벌의 이름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들이 이 마켓데이나 또 게임을 또 무비데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게 할 것입니다. 6월 달에는 쇼핑데이로 이게 실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사진들이 우리 학원에서 있었던 사진들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이 이벤트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은 초등 영어의 마지막 커리큘럼 시기인데 사실 이 아이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등 어학 전문이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학원이나 공부방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습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재밌게만 다니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학년부터는 문법을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문법에 대해서 문법 책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면 흥미가 정말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내년에 자세하게 배울 거야 라는 것처럼 노출을 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초등부를 마무리를 하면서 시간표를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5학년부터는 수학이 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에 대해서 기초를 다져야 되는 이 5학년들은 4시 반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수학은 조금 더 영어를 다진 다음에 수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수학 과목이 이제 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면 되기 때문인데 이 부분들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학년들, 즉 슬라이드를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아니 초등학교 5학년은 보통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게 되면 2시 반, 3시에도 끝나서 3시 반에도 수업이 시작할 수 있어요. 다른 학원 공부방 보니까 3시 반에 시작한다던데 우리 학원은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시작하죠? 라고 궁금증을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학교를 넘어가게 되면 이 아이들은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시간이 5시 반에서 6시 반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3시 반에 시작하는 그래서 4시 반에 끝났던 그 학원들이 갑작스럽게 6시 반, 5시 반에 학원을 먼저 가야 된다면 시간 패턴과 환경의 패턴이 적응을 할 수 없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나는 학원이 3시 반, 4시 반에 끝났는데 이제는 6시 반에 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그 과목에 대한 흥미도가 아니라 시간 때문에 아이들이 포기를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래지향적으로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5학년 때부터 이 시간대에 적응을 시킨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학원은 생각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을 시작해야 진짜 시작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은 초등학교 과정 중에 가장 힘든 부분들이 많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때문에 수학 과목의 특성상 이때 진도를 한번 놓쳐버리게 되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따라잡기 어렵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등 5학년 수학 공부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또한 공부의 습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5학년 때 빠르면 사춘기의 냄새가 점점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될수록 학원에 잡아놓으면서 중요한 영어 수학의 과목을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거는 이래서 공부를 해야 돼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장난꾸러기인 학생들이 영어 수학 시간만 되면 굉장히 집중해서 공부를 잘합니다. 네, 그리고 때로 학부모님들도 신입생 학부모님들이 아니 5학년이 이런 영수의 시간표를 아이들이 버텨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잘 버티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생님과 있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또 많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듣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학원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중등 과정까지 연계되는 중요한 단원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화면을 통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5학년 때는 분수의 개념을 배우고 6학년 때는 소수의 개념을 배웁니다. 또한 도형의 기초도 5학년 2학기 때는 평면을 배우고 6학년 2학기 때는 입체 도형을 배웁니다. 네, 수학은 기초 학문이기 때문에 5학년과 6학년 기초 실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중고등학교에서의 수학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의 내용이 중학교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저희 학원의 대표 원장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신 화면입니다. 뭐냐면 5, 6학년 때의 수학이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5학년, 6학년 때 수학을 배워놔야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연계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5학년, 6학년 때 기초 기본을 정확하게 잘 다져져 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계성은 정말 이 화면을 통해서 이러기 때문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원은 영어도 강하지만 수학도 강합니다. 네, 1대1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4가지의 수준별 수학 강좌들도 이제 학생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시작부터 중학교 1학년 정말 이 기초 기반을 다져야 되는 학년에는 저희 대표 원장님께서 직접 아이들한테 1대1로 맞춤 수강 지도를 해주시고 한 명 한 명의 개별 지도를 통해서 이 아이에 맞는 교재까지 선정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 원장님 더욱더 믿고 맡겨주셔도 되는데 대표 원장님의 이 교육적인 경험들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또한 이제 기존에 우리 대표 원장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냐라는 부분들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초등부에 대해서 또한 수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중고등부에 국어, 영어, 수학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이 아이들한테 자기주도 학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커리큘럼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단순하게 배우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배웠던 것을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수업 진도를 나가고 그 수업의 진도에 대해서 스스로 노트를 또 작성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보충을 해보는 또한 오답 노트까지 만들어보는 그 시간을 다져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이렇게만 하면 스스로 공부를 해도 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우리 학원의 커리큘럼에 모든 것이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너무 많이 시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대로만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만 된다면 나머지 학원에 의존하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암기 과목들도 스스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노트들을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의 표준 시간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비중부터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중등부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6학년 때 있는 영어 수학의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중등부입니다. 네, 하지만 중학교 1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어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어 수강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국영수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기초 지식부터 배양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학교 성적을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돕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표고요. 하지만 예비 고등학생들부터 조금은 다른 것이 뭐냐면 학교별로 레벨별로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네, 개인별로 시간표가 다 다르게 우리 아이에 맞춰서 시간표를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표는 다음 주 중에 학생 한 명 한 명 그리고 학부모님께 개별적으로 이 시간표를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 모든 시간표는 3월 2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시다면 이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 보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어제까지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반배치 고사 또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배정 또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담임 선생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3월달 학기의 그 시작점, 초등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교재라든지 반배정 결과라든지 성적 결과까지 담임 선생님께서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리면서 디테일하게 성적 상담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상담이 가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개정 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학원에 변경되는 부분들, 우리 학원에 대해서 가장 잘하고 정말 학부모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셔야 되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좀 스트레칭도 하면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그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 하나 보시면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오늘 학부모님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께 혜택과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마지막 드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설명회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영상 하나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한테 있어서 부모는 중요한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와 사이가 나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정말 굴레 같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았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상처를 준 사람은 나를 원래 사랑해야 되고 나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모가 가끔은 나를 공격해.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동일인이야. 그러니 사랑과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이 동시에 공격을 할 때 이 동일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과연? 부모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생명과 생존의 동아줄들인데 그럼 얼마나 중요한 대상입니까? 이 중요한 대상이 하는 여러 가지의 행동들, 말, 얼굴의 표정 이런 것들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대할 때는 아직도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이 변화의 어떤 열쇠를 부모인, 어른인 내 자신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정말 깨닫고 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있어서 부모는 동아줄이에요. 생존해. 그래서 끊임없이 표현해요. 굉장히 많은 신호를 끊임없이 보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가 되게 우리 눈에는 행동을 잘못하는 거라든가 눈에 보이잖아요. 행동은요. 그리고 아이들 말 중에서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친 말들, 소리를 지르는 거, 울고 막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는 거니까 빨리 알아차려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아이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세심히 보고 있지 않으면 놓치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울고불고 하는 것 내지는 물건을 던지는 것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공격적인 행동이지만 이것이 꼭 난폭하거나 화가 나서 그러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밑면에 있는 진짜 이유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랑은 하지만 이런 것도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냥 생겨나지 않거든요. 사실 아이가 표현하는 걸 잘 이해하고 그거의 뒷면에 있는 진짜 이유를 알아차리는 눈 그런 현명한 해안 이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언제나
애가 그 성적이나 이런 걸로 마음이 힘들지 않게끔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거는 언제나 네가 몰랐던 걸 배워가는 과정이지 점수가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늘 얘기를 해줬고요. 사람은 점수를 기억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때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봤던 그걸 기억해요. 그 기억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 시험에 몇 점 맞았는지를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50점, 40점을 맞아도 학교 생활 잘하고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자기 나이에 맞는 공부를 해나간다면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너한테 주어진 거를 너무 비장하지 않게 오늘 그냥 최선을 다해보는 열심히 해보는 그 경험을 그 기억하는 거 그게 너의 인생의 제일 힘이 될 거다라는 거를 무지하게 신경을 쓰고 가르쳤거든요. 자식을 키우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깊고 따뜻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후회되죠. 근데 사랑해서 후회합니다. 후회되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단단하게 딱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꿋꿋하게 딱 딛고 그렇게 좀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육아의 신이죠. 네, 오은영 교수님이었는데 네,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네,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티 에듀를 믿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크리스티 에듀에 가서 공부해라 라고 믿고 보내주시면 마지막으로 최고의 교육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또 저희 모든 직원들이 정말 우리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정말 우리 아이, 정말 내 아이 가르치듯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최고의 교육으로 이끌어 나갈 거라는 거 믿고 맡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회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오늘 입장하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신규생 학부모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이 이후에 오늘의 재원생 학부모님께 드릴 말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신규생 입학 관련해서는 영어 또는 수학, 이제 국어 관련해서 이제 문의가 있으실 겁니다. 네, 테스트 예약이 이제 사실상 이제 목요일 날 설명회가 시작된 이후에 네, 테스트가 이제 예약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원으로 이제 오늘 설명회 끝난 직후부터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주중 그리고 또 주말 포함해서 레벨 테스트 예약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입학이 확정되면 학원에 오셔서 학원 원칙과 버스 시간표를 받아보시면서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참석하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원비에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네, 다른 정철에서는 사용은 못하고요. 네,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상품권이 있는데 원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등부 영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의 정철어학원 신입생들은 이제 3월 입학기에는 첫 학기의 교재비를 저희가 이제 무료로 저희가 드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도 잘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올림피아드 수학 3월 신규 입학 학생에 한해서 올림피아드 상품권을 10만 원 상품권을 원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베네핏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혜택 꼭 받아가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설계 학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